사회, 오늘은 조선이 일본에 결국 개항하게 된 일과 그리고 개항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로 프랑스와 미국의 통상 요구를 결국은 끝까지 막아냈죠.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해서 막아냈어요. 어떻게 힘들게 막아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누가 쳐들어오냐? 서양이 아니라 우리 아래에 있는 일본, 같은 동양,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사실 일본도 미국한테 그렇게 요구를 받아서 개항을 하게 됐거든요. 자, 먼저 일본의 개항 한 사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1875년에 일본이 강화도면 우리 여러분 잘 알죠? 강화도 서울 왼쪽에 인천 왼쪽에 강화도 있죠. 거기에 군함을 보냅니다. 군함. 배를 보내요. 배를 보내서 초지진이죠. 초지진 주변 해안을 불법으로 측량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그 주변을 막 돌아다니면서 불법으로 해안을 측량하고 있는데 이게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조선군들이 대포를 쏘면서 막 경고해서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일본이 가만히 있었겠어? 일본도 같이 대포를 쏘면서 맞선 거야.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힘이 더 약했죠. 그래서 일본의 개항 요구에 결국은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이 요구를 합니다. 자, 이제 너희는 우리랑 같이 조약을 맺자. 해서 맺은 조약이 뭐냐?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에서 맺었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대표가 모여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은요.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프랑스와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결국은 일본과 이렇게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그 정책이 실패한 거죠, 결국은. 맺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강화도 조약이 그러면 서로 좋은 조약이었냐? 그게 아니에요. 일본이 뭐 우리한테 유리하게 조약을 맺었겠어요? 이 강화도 조약은 일본에 유리한 우리에게는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거.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결국은 그 내용은 우리에게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은요. 교과서에 그 조약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과 수업 시간에 그 조약 내용이 왜 불평등한가 알아볼 거예요. 모든 별로 알아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프랑스가 자꾸 오고 미국이 오고 이렇게 일본하고 개항하게 되고 이 시기에 조선 내부에서도 두 가지 의견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의견이 뭐냐? 하나는 개화파고요. 하나는 척사파입니다. 이 두 부류로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개화파 대 척사파. 개화파의 대표 인물은 누가 있었냐면 박규수란 사람이 있었고요. 척사파의 대표 인물로는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을 한번 보면요. 그 전에 먼저 개화라는 것은 문을 여는 걸 말하죠. 우리 개화, 꽃이 피는 걸 개화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조선의 문을 열고 서양과 조약을 맺어서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이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만약에 침략해오면 적극적으로 막아내자. 이런 의견이에요. 그리고 척사파는 뭐냐면 원래는 위정척사파라고 해요. 위정척사파라고 해서
위정은 정의를 지킨다. 지키고 그 다음에 사악한 것을 몰아낸다. 척사. 사악한 것을 몰아내자. 그런 의견인데요.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뭐냐? 최익현이 생각하는 정의는 뭐냐? 바로 성리학이에요. 그럼 사악한 건 뭐냐? 이것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종교 있죠? 천주교나 또는 그런 서양의 문물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막 호기심을 주고 막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고 사치하게 하고 우리 생활이 더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양과 조약을 맺으면 안 되고 개항 안 된다. 결국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우리 문화, 풍속이 조선의 풍속이 문란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바로 위정 척사파입니다. 몰아내자. 이거는 받아들이자. 자, 개화파와 척사파의 대표인 박규수와 최익현이 주장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 글을 읽고 나서 나의 의견은 어떠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나는 어느 쪽의 입장을 좀 지지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왜 그런가까지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됩니다. 조선이 드디어 이제 일본에 개항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개항 이후에 우리 조선은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 개항 이후의 모습들. 개항 이후에 일본과 통신사, 수신사. 통신사는 뭐냐면 조선에서 그 사절단을 보내는 거야. 사신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조선의 문화를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수신사는 우리 수신은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 일본에서 그 사절단을 받아들여서 일본이 먼저 받아들인 그 서양의 문물을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받아들이자 이겁니다. 그래서 통신사와 수신사를 통해서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조선 문화는 전해주고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 청에 이제 유학생들을 많이 보내요. 일본과 청에 유학생들 보내서 많이 배워오라고. 뭘 배워오냐? 우리 군대가 너무 구식이잖아. 그래서 신식, 무기 제조 기술. 우리가 강화도 조약에 그 맺은 그 일본의 개항 사건 있죠? 운요 사건. 이때 일본에게 진 것도 결국은 일본이 미국한테 한번 당했거든. 자기들이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조선을 침략하게 된 거죠. 우린 질 수밖에 없죠. 너무 구식이어서. 자, 신식 무기 제조 기술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새로운 근대적인 제도 같은 거 그런 것들 배워오자. 근데 뭐 이런 얘기들은 좋아요. 그런데 일본이 뭐 우리에게 좋은 것만 전해주고 조선에 유리하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조선의 쌀들을 많이 일본으로 가져가요. 일본으로 많이 수출해. 근데 일본에 수출할 때는 일본으로 이렇게 수출이라기보다는 일본에 유출한 거죠. 가져갈 때는 어떻게 가져가겠어? 비싼 돈 주고 가져가겠어요? 아니지. 자기들은 싼 값으로 가져가. 그럼 조선엔 쌀이 어때? 남아있는 쌀이 적죠? 그럼 어떻게 돼요? 쌀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되면요, 물가가 올라요. 쌀값이 오르는 거야. 그럼 쌀값이 오르면 부자들이 사 먹을 수 있어.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대부분의 농민들은 어떻게 써요? 자기들이 농사를 지었지만 굶주리게 되죠. 굶주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항 이후에 이 조약이 평등한 조약이고 서로 간에 뭐 윈윈하자는 조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어려워지고 또 새로운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조선에서는 새로운 신식 군대를 조직하게 돼요. 신식 군대. 이 신식 군대 이름이 뭐였냐면 별기군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별기군. 의도는 좋죠. 우리도 새로운 신식 군대를 만들어서 외세 침략에 좀 대항하기도 하고 우리도 발전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좋아요. 근데 별기군은요. 일반 그 백성들이 아니라 양반 자제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조선에 뭐 전통훈련 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식 군대이기 때문에 일본 교관들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이 별기군 신식 군대와 그 이전의 구식 군대 어떨까요? 우리 관심이 어디로 갈까? 별기군에게 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 새로운 거 배우고 막 더 힘도 세고 하니까 양반 자제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일본 교관에게 훈련받고 이러죠. 구식 군대는 신경도 안 썼어. 완전 차별했다는 거죠. 차별하고 군인인데 급료도 안 주고 이렇게 차별을 심했어요. 결국 그 차별에 반대해서 난이 일어납니다. 뭐냐? 바로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 알겠죠? 여러분들 이모년에 누가 일으켰어?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거야. 1882년입니다. 구식 군인들과 빈민들, 나중에 빈민들까지 합세했어요. 왜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커서 불만이 많았거든. 구식 군대에 대한 차별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 난을 일으키게 돼요. 왜 그러냐면 구식 군대에 대해 계속 그 급료를 안 줘. 그러다 나중에 1년인가 지나서 급료를 주는데 뭐 1년인가 지나서 급료를 조금 줘요. 조금 주는데 그나마 그 급료에도 막 겨나 모래 이런 거 섞어가지고 또 주는 거야. 그래서 완전 화가 난 거죠.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해서 화가 나서 쳐들어갑니다. 어디로 쳐들어가냐? 일본 공사관으로 쳐들어가요. 일본 관리들 막 습격하고 막 그러죠. 무기 빼앗고. 나중에는 궁궐까지 공격해요. 이때 궁궐에 있던 뭐 민비도 우리 명성황후라고 하죠. 민비도 도망치고 그랬어요. 위험해져가지고. 자,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떠냐? 청나라가 개입합니다. 민비는 청나라하고 가까운 사이였죠. 그래서 청나라가 개입해서 이 군인들을 진압합니다. 참 그런 게요. 우리나라 내부적인 일인데 항상 이렇게 외국이 들어와. 외국이 들어와서 개입을 해서 다 진압을 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럼 일본과는 어땠냐? 아까 일본 공사관을 막 공격하고 그랬잖아. 왜냐면 별기군이 일본 교관님을 훈련시키고 그랬으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니네 군인들이 난리 쳐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봤다 해서 나중에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제물포 조약을 맺어서 결국은 일본에 많은 배상금도 물어주고 또 일본 군대가 우리 조선에 계속 주둔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네. 자, 이렇게 이모군란이 있었고요.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개입해서 이모군란을 진압했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의 입김이 더 세진 거야. 조선에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청나라는 민비가 명성황후죠. 청나라하고 가깝게 지냈단 말이야. 청나라의 개입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 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요. 누구였냐면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개화를 추진하고 싶단 말이야. 우리도 새로운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싶어. 근데 청나라가 너무 간섭하니까 뭘 마음대로 못하겠어. 그래서
청 간섭으로 조선 발전이 늦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선은 빨리빨리 발전시키자. 다른 나라 간섭 받지 않고 자주적이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목표를 세우고 청나라에 주는 조공, 뭐 이렇게 바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신분제도를 폐지하자. 이런 주장을 가지고 정변을 일으켜요. 갑신년에 변을 일으켜 정치적인 변. 우정국 개국 축하잔치 세엽 난을 벌입니다. 우정국이라는 건 우체국인데요. 조선에 우체국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체국을 열게 된 걸 축하하는 그런 잔치였어요. 그때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냐? 너무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했고요. 나중에 일본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배신했어요. 그리고 또 청나라가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갑신정변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갑신정변을 추진했던 여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냐?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야 돼요. 특히나 서재필이라는 사람은 과연 우리 조선의 그런 개항을 위해서, 개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사람인가? 이 사람은요, 나중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침략하게 되었을 때 조선을 나몰라라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코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조사해봐야 되는데 자기는 조선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고요. 미국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편하게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을 나중에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떠받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죠. 이 사람이 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명확하게 봐야 돼요. 나머지 사람들도 어떤 행동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그냥 교과서에 쓰여있는 대로 단순하게 믿어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갑신정변을 추진하게 됐는데 좀 우스운 게 뭐냐면 아까 다른 나라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적이고 부강한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일본에 의지했죠? 이 갑신정변은 일본에 의지해서 벌인 겁니다. 일본을 믿고 벌인 거야. 일본이 해주겠지. 도와주겠지. 근데 결국 일본이 배신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좀 웃기죠? 목표는 이렇게 잡았는데 행동으로는 일본에 의지했다는 거. 자, 오늘 여러분들 일본에 개항하고 개항 이후의 모습들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까지 알아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